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먼24 헤드라인입니다.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절벽 해결 의지에 소폭 반등한 반면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됐지만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해 2031년부터 206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권의 충격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책팀을 꾸렸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국내 금융사들이 올해 3,400여 명의 인력을 줄일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상파울루의 완성차 공장을 남미 시장 처음으로 준공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에도 내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아주 쌀쌀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감원 한파로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연말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400여 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몸도 마음도 춥게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밝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무척 팍팍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자가 건다. 여러분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출연하신 경제 전문가에게 묻고 싶은 내용도 좋습니다. 또 고민거리도 좋고요. 직접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에서 5번까지 2대 전화를 열어놓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먼저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서인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2,815.39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32% 소폭 상승하면서 2,904.87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1,379.8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정절벽 문제가 뉴욕 증시의 최대 관심사로 이어질 듯합니다.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또 10월 소매 판매와 뉴욕주 제조업 지수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유럽 주요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딱히 큰 이벤트가 없었고 미국의 상황이 그대로 유럽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을 했지만 곧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영국 FTSE 지수 5,769.68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는 7,163.5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만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3,423.57로 장을 마감지은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였습니다. 또 정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높으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9%나 빠졌습니다. 8,757.6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소폭 밀리면서 2,069.07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85%, 포인트로는 182.53포인트 밀리면서 21,384.38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 환율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6%, 1.7원 내려가서 1,087.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간밤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외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매일경제 황미리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생방송 하시고 나니까 주말 맞는 기분이 남다르시죠? 네,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주말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말은 좀 잘 계획해서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떤 외신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 컨설턴트 대표님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 관해서 여러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나라는 금융권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산업들에서 너무 내수 시장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특별히 금융권은 더욱 그렇고요. 이제 더욱더 금융권의 얘기겠죠. 네, 더욱더 예.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조금 더디다. 이것이 약간 점차 미래를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상황을 따라가고 그렇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주식이나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 동안 70여 개의 외신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께 과연 어떤 소식을 전해드려야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두둑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자, 뽑아서 기대가 되는데.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년 전에는 브릭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렇게가 좀 신흥 국가다. 앞으로 경제들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최근에서 좀 힘을 잃고 있죠. 그렇죠. 힘을 조금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들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이제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력들의 문제들도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불확실성이 높죠. 네, 예. 인도 같은 경우는 IT는 굉장히 강국이지만 나머지 분야들에서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한 5년쯤 뒤에는 빅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빼버리고 인도네시아를 집어넣었었죠. 아, 러시아를 빼고 인도네시아를 집어넣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 5년 전쯤에 나온 빅스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기업들이 또 전문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나라들, 지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브릭스에서 빅스로 넘어왔고 그쵸. 이제는 빅스가 아닌 또 새로운 또 투자 지역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릭스나 빅스나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개인들, 특히 이제 힘센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우리나라 굉장히 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아프리카인데요. 아, 아프리카. 네, 예. 아프리카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내전도 많고 사람 그렇죠. 색깔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전한 다르고, 상황이 그렇죠. 지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물도 많이 없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사회적인 계셨어요.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가 굉장히 들어가기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외신들이 그렇게 짚어주고 있는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제가 준비한 오늘의 뉴스는 allafrica.com이라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요. 네. 이제 나이제리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가 나이제리아의 이런 신용 등급들을 굉장히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많은 나라들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외신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많이 개발된 곳들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 위한 방안으로 예. 사람들이 농업하는 기술을 가리키고 또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 같은 것도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를 모두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조금씩 차 올리고 있는데요. 한국 분들도 많이 이곳에 농업으로 많이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몇몇 분들이 들어가셔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 엄청나게 큰 땅을 사서 예. 농업에 이제 여러 가지 성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쌀을 많이 먹지 않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쌀을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네, 있죠. 소비가 굉장히 아프리카 많이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쌀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또 농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여러 기관들에서 아프리카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먹거리 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 지역들에 투자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지금 굉장히 적은 돈으로 굉장히 큰 땅과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천연 자원 같은 경우도 광산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건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외신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인도에서 돈 많은 부유층들이 요즘 아프리카를 그렇게 많이 놀러 가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가는 이유가 단지 관광을 위해서나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이아몬드를 구입을 하러 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금이나 다른 것보다는 다이아에 투자할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를 굉장히 많이 사시면서 투자로 그런 이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를 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그쵸. 발전이 지금 한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먹거리의 어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식량 전쟁이 날 경우에 먹거리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또 있고 네. 또 그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천연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쵸.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네, 네.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발전이 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조금씩 조금 늦춰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예, 나머지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모두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다음 나라는 또 어디 네, 짚어주시겠습니까? 빅스 중에 한 나라입니다. 또 제가 가장 굉장히 제2의 저희 고향처럼 느끼는 고향이죠. 나라기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대기업들이고요. 이제 그들이 하는 종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뭐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원목 관련된 종업들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개인들은 신발 공장이나 옷 공장 또는 식당들을 하면서 굉장히 작은 소매업을 하시고 계세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저희 이런 식량 문제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식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삼작이 가능합니다. 삼작이 가능한 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다른 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제조업이나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한번 삼작이 가능한 땅들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실제로 제가 아는 투자의 규제, 짐 로저스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솔직히 들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에 인도네시아 투자하기가 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네네.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간단하게 한 나라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미얀마입니다. 아, 미얀마요. 네, 지난주에도 미얀마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얀마가 요즘에 가장 핫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오바마 대통령도 당선이 되자마자 뭐 주요 처음으로 방문하셨던 곳들이기도 하고요. 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나라죠. 이제 미얀마에 관련된 비즈니스 종목들은 여러분께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미얀마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곳인데요. 예. 이곳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미얀마에 관련된 소식들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조금 내려보면 미얀마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미얀마가 조선업을 베트남과 손잡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양곤이 지금 투어리스트들도 하루 2,000명, 한 달이면 약 몇만 명이 넘어가고요. 연이면 뭐 36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였고 또 태국의 주요 엔지니어링 기업이죠. 도요타이라는 곳도 미얀마에서 어떤 전력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또 미얀마는 150만 톤의 쌀을 수출할 예정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한번 보시고 좀 투자를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해외 투자처로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에 관한 그 외신들의 소식 황미리 연구원이 오늘 정리해서 살펴봐줬습니다. 오늘 네.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신 훑어봤습니다. 혹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건다 02-2000-4974번부터 5번까지 2대의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에 마감된 뉴욕, 유럽 증시, 네. 지난주에 마감된 유럽, 네네. 뉴욕 증시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미국은 소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4%가 아니라 4포인트 상승한 12,815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9포인트 상승한 2,90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는 2.34포인트 상승한 1,37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지수도 좀 살펴보면 좀 혼조세가 좀 이루어졌는데요.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6.37포인트 하락한 5,769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41포인트 하락한 7,163포인트를 기록했지만 프랑스 지수는 15포인트 상승한 3,42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조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우리 코스피도 좋지 않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대선이 끝나서 좀 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네. 여전히 재정절벽이라는 이슈가 지금 발목을 네네.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나친 기우인지 아니면 네. 이것이 또 현실화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일단은 뭐 초반엔 좀 기싸움이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자 증세를 계속 외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측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미 의회가 실질적으로 좀 이제 활동을 하는 거는 내년 초에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의회 레임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올해 말까지로 봤을 때는 서로의 기싸움을 하면서 서로 절충안을 좀 내놓을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이런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증시에 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도 좀 그렇고 너무 빠지는 거에도 뭐 이런 어찌 보면 공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는 조금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재정절벽이라는 것에 대해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대비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그렇게 너무 장기 그렇게, 침체에 빠지는 그런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요. 네.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네네. 2.75%도 동결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워낙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서 봤을 때 뭐 서민들이 이렇게 좀 힘들다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그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며칠 전에 좀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뭐 무역 수지 중에서 그런 그런 관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을 토탈한 부분에 있어서 흑자 수지를 좀 기록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래서 뭐 인하 쪽보다는 동결 쪽으로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조금 전 뭐 재정절벽 얘기 잠깐 나눠봤습니다만은 우리 증시에 계속된 뭐 어떤 악재로 작용은 하겠지만 네. 지금 우리 유지하고 있는 1900선 네. 유지가 될지 아니면 붕괴가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흔히들 이제 그 뭐 바닥을 어느 정도 잡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뭐 1900이 살짝 깨진다고 하면 1870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낙폭을 뭐 좀 우려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기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기업들 실적도 네. 별로 좋지 않은 편이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 상태가 1900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900 예. 언저리로 봤을 때는 뭐 PBR로 봤을 때 1배 수준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예. 선진국이나 신흥국 수준에 비해서도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 한 30%좀 저렴한 정도로 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신흥국 지수에 비해서도 한 16% 정도 저렴한 평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뭐 워낙 불안감들이 크다 보니까 1900 지수조차도 이렇게 뭐 높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좀 시각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네.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한국으로 지금 약간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네. 우리 환율이 1080원까지 지금 네, 밀려 맞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기업들의 지금 실적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환율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 네.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보시는지?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모든 걸 다 보여준 대변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서 가장 뭐 양대 산맥으로 할 수 있는 IT하고 자동차 분야인데 자동차가 최근에 좀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는
그런 환율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두 번째로는 뭐 연비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기는 했지만 환율의 그런 강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우려를 말씀을 하는 것처럼 뭐 환율이 이렇게 뭐 1,000원 아래로 깨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이유로 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뭐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어서 분명히 돈이 몰려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사이드적인 측면으로 좀 본다고 하면 그런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이슈들이 불안감이 한 번씩 이렇게 증폭이 될 때마다 결국엔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돈을 그렇게 뭐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080원 선에서 1,100원 선 수준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지금 1900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와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네. 있는데 그래도 이런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업종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업종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까? 일단은 뭐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역시나 뭐 그냥 가는 종목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최근에는 뭐 한국가스공사를 저는 꾸준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슈라고 하면은 뭐 역시나 뭐 셰일가스, 셰일가스?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강세를 좀 보여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뭐 성장 전망이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뭐 실적 기대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안전한 측면이나 아니면 성장성의 부분에 있어서 좀 가지 않을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으로 좀 본다고 그러면 저는 좀 의학 쪽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뭐 오바마 자체가 예. 오바마 케어가 나올 정도의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제네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어서 좀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외국 기업과 MOU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뭐 의약품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관련주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 좀 저평가 국면에서 그런 심리적인 게 좀 굳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20만 원 초반 정도에 갔을 때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20만 원, 21만 원 선으로 올려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싼 측면에 있어서는 자동차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번 주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일정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오늘장의 좀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좀 세워 주시죠. 네. 일단은 뭐 11일에 그러니까 오늘 22 예.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 한마디의 코멘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로 인해서의 뭐 불안감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 줄 거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FOMC 회의록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뭐 늘 발표가 되는 주간 신규 수업 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예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미국 허리케인 때문에 어쩌면 좀 청구 건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심리상으로 어떠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이제 유럽 3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좋은 측면을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증시에도 조금 좋은 측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셨던 질문에 관련해서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세를 좀 찾아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일에. 하지만 우리나라 주가 자체도 어찌 보면은 뭐 장 초반세에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1900선에서 너무 상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좀 기다렸다가 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정 절벽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 국면이 보여지지는 않은 측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기다렸다가 좀 싼 국면 1900선 밑에서나 아니면 1900선 초반선에서 매수세를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과 함께요. 이번 주 주요 일정과 그리고 오늘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국내외 경제 이슈, 경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길 교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